미얀마 쌀연맹은 양곤지역공단 노동자를 대상으로 쌀 특가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쌀연맹과 양곤지역공단위원회 및 미얀마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총 1만 포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공장에서는 관할 공단위원회에 공장 노동자 명단을 제출하면 조건에 맞게 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미얀마 봉제협회에서도 2022년 9월 15일부터 협회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쌀 특가 판매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자 한 명당 한 포대를 구매할 수 있으며 보산쌀 10kg 한 포대에 12,800자세 판매가 되며 샨빛쌀 10kg 한 포대에 8,000자세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협회사에서는 쌀 특가 혜택을 받기 위해선 노동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할 공단위원회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미얀마 쌀연맹의 이메일 또는 바이버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후 미얀마 쌀연맹에서 공급되는 쌀 유통기한과 결제 안내를 해주고 결제가 되면 공장으로 쌀 배송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미얀마 일부 민영은행과 국영항공사가 미얀마 중앙은행 고정 환율 발표에 신경 쓰지 않고 버젓이 바가지 징수를 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 중앙은행은 1,850잣에서 2,100잣으로 고정 환율을 변경하였지만 일부 은행들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외환 결제 시 장외 시장 환율보다도 비싸게 책정하여 고객들에게 청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국경무역 거래 시 추가 비용을 받고 특히 온라인 구매 시 20%에서 45%의 추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권 결제를 한 네티즌이 공유한 내용을 보면 국내 은행에서 154달러를 결제하였으나 추가 수수료를 징수하며 52만 5,404.88잣이 청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청구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달러당 3,411.77잣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악덕 은행들은 고정 환율은 그대로 지키며 수수료 명목을 추가하여 장외 시장 환율보다 비싸게 책정을 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 사업체에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이런 편법을 사용하여 은행들은 돈벌이는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하는 은행도 이 모양이다 보니 환전상은 더 중구난방으로 환율을 책정하여 고객들은 최소한 3곳에서 4곳의 환전상을 비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뿐만이 아니라 미얀마에서 가장 큰 국영항공사인 M&A와 에어캄보자도 미얀마 중앙은행 공식 환율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A의 경우 달러당 3,000잣, 에어캄보자의 경우 달러당 3,050잣으로 책정하여 요금을 청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얀마 네티즌들은 국영기업도 중앙은행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며 조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태국 경찰 당국이 메소 지역 매파에 있는 따바와 다마센터 3층 건물을 급습하여 미 입국자들을 체포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려와 비구니로 위장한 미얀마 국적의 미 입국자를 포함하여 총 38명을 체포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미얀마 불법 체류 이민 노동자를 구금하는 시설로 사용하다가 정책이 바뀌면서 미얀마 이주 노동자들이 거주하도록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38명 중 몇 명이 승려와 비구니로 위장을 하였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진에는 승려 8명과 비구니 1명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상에는 체포된 사람들 중 일부가 미얀마 국방부의 스파이로 메솥에 활동하는 반군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밀입국을 하게 되었고 방콕까지 방문할 계획을 자백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얀마 현지 언론사에서는 구 군사정권에서 메솥 지역의 반군 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승려와 비구니로 위장한 스파이를 파견했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 체포된 이들도 국방부의 스파이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도 미얀마 언론사에서는 이 센터가 국가관리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스파이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태국 당국에서 이들을 체포를 한 원인에 대해선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외교부는 2022년 9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모든 아세안 국적 국민들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브루나이 국적을 가진 국민들은 미얀마 입국 시 비자 면제 협정이 재개됩니다. 하지만 미얀마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미얀마 보건부가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예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 허용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막았던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는 오랜 기간 동안 양국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국가관리위원회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무비자 정책을 적용이 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주미얀마 말레이시아 대사는 무비자 정책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법 노동자들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발언을 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양국은 전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협정이 되었으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31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아주 짧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식 성명에는 레터헤드도 없고 신임 총재인 딴시는 세부 정보는 거의 공개하지 않고 급등하는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외환 시장에 2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류 수입업체들의 달러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보도자료는 외환 지원 우선순위는 유류 수입업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31일 현재 달러당 4,400잣에서 4,900잣을 기록하고 금시세는 티켈당 360만 잣, 유류 가격은 옥탄가 91호는 리터당 2,700잣, 디젤 3,300잣에 판매되고 있었으나 이번 발표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함인지 국가관리위원회 에너지부 산하 석유규제부에서는 유류 기준가를 옥탄가 91호는 2,650잣에서 2,375잣으로 인하하고 95호는 2,670잣에서 2,440잣, 프리미엄 디젤 3,245잣에서 3,140잣으로 인하하였습니다. 금시세도 티켈당 3,700잣을 기록하였으나 현재 300만 잣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환율은 4,700잣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3,500잣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류 수입업체와는 2억 달러 지원이 대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지원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업체가 직접 달러를 구매하는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이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달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군부 언론사에서도 미얀마 중앙은행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고정 환율 2억 달러 지원은 2,100잣으로 적용하여 대출 형태가 될 것이며 지원 산업은 유류와 식용유 수입업체가 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미얀마 노동부는 특정 지역 출신 노동자를 겨냥한 해고 시위가 발생하여 진상조사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8월 25일 미얀마 노조 CTUM은 플라인따야 타운십 세림반 공단 공장 앞에서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숫자 5, 8, 9가 프린팅되어 있는 티셔츠를 입고 시위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계속해서 양곤 공단에 있는 일부 공장에서 특정 지역 출신의 노동자만 해고를 시킨다는 소문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번호들은 사가잉 지역과 마괴 지역, 만달레이 지역 출신 노동자의 신분증 코드 번호로 시위대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공장이 이 지역 출신 노동자만 해고를 하면서 노동권 침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노동부는 해당 공장은 특정 지역 출신의 노동자만 겨냥하여 해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노동권 침해는 아니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일부 노동자를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위대들은 해고된 노동자도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공장은 7년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1,496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31일 오후 10시 45분경 양곤 지역 달린타운십 식빈티 마을에서 군인 2명이 다른 동료 군인들에게 총격을 하면서 군인 7명과 여성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전은 약 20분간 지속되며 40여 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9월 1일에는 일대 마을을 봉쇄하고
탈영병 2명을 수색 작업을 펼쳐 통행이 금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딸린 다리 통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검문 검색 시 모두 마스크를 벗어야 했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국방부 대위 1명과 사병 6명이 있으며 50대 여성과 20대 여성도 포함되었습니다. 총격 과정에서 10세 소년과 군인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9월 1일 국가관리위원회 마웅마웅온 공보부 장관은 유튜브에 대응하기 위한 미얀마 동영상 및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엠투브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인포셋 컴퍼니의 사업 발표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장관은 연설을 통해 공보부에서는 미디어를 통한 정보, 오락, 교육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MRTV에서도 자체 뉴스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나 서방 국가에 의해 정확한 뉴스를 접할 권리를 박탈당함에 따라 공보부에서는 미얀마 자체적으로 유튜브에 대응하기 위한 엠투브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도 미얀마 전통요법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시를 한 바 있으며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튜브를 대응할 미디어 플랫폼까지 구축하는 모습을 보이며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2일 네피도 교도소 특별법원 공판에서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에 대한 추가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은 총 12개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11건 혐의에서 총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국가고문은 열악한 네피도 교도소 시설로 인해 열사병에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별법원 출두 당시 건강은 양호하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윈민 전 대통령, 전 연방정부 사무실 민또 장관도 미얀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윈민 전 대통령은 3개 혐의로 이번 판결까지 해서 총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선고를 받은 3명은 금지된 행위를 고의로 하거나 직무유기를 하면서 형법 130항에 의거하여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모두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례적으로 수감되었던 정치범들이 형량을 마치고 석방되기도 하였습니다. 전 꺼인주 장관 3명은 2021년 2월 구금되어 형법 505항에 의거하여 선동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석방된 정치범은 전 꺼인주 사회복지부 장관 보보 와이마운과 소수민족부 장관 쿤묘틴, 이민부 장관 민꼬카인입니다. 하지만 형량이 5개월가량 남았음에도 형량을 다 마치고 석방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어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